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하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자, 오늘로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선 이상민 의원님. 네네. 자, 이재명표 혁신선대위 주말에 이낙연계 오영훈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고 친문의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에 임명이 됐는데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본래 그 선대위는 후보자 뜻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그의 뜻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니만큼 어쨌든 지난번 경선 때 그 치열하게 했던 그 상대 후보들의 있던 분들을 이게 주변에 이렇게 임명을 직책을 맡긴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호남에서 아직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결집이 좀 되지 않고 있다. 아마 캠프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난 주말 3박 4일에 강행군을 했지 싶은데 호남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요. 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여튼 뭐 대대적인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지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공동 선대위원장 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러면 없이 가는 겁니까? 오늘 기사에 그런 것도 났던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 대선은 후보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예. 굳이 총괄 이런저런 직책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예. 다만 이제 바닥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후보들의 어떤 그런 자질이나 능력 여러 가지 또 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의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 거기에서 성패는 크게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후보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후보 중심으로 예. 원팀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 근데 오늘 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패싱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던데 충청 방문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고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도 소통이 없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 대표를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글쎄요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이런 표현들 좀 이렇게 서로 후보와의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워딩을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결합하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저는 좋은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 저희들 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장제원 의원을 두고 말이 좀 있습니다. 제2의 차지철, 최순실, 문고리, 비선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너무 추측이고 억측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까지 윤석열 후보와 가까이 있을 만큼의 그런 인연이나 시간적인 그런 관계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나친 억측이나 추측은 조금 지금 흑색선전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일희일비 안 하고 묵묵히 지금 시대 정신 그 국민적 여망은 정권 교체거든요. 예. 정권 교체의 그 대의 아래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선대위를 잘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네. 아까 호남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후보가 호남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호남행의 그 메타버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사전에 잡아놓은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정 보니까는 뭐 TK 지역에 가서 막걸리 해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던데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아직 앙금이 좀 덜 풀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글쎄, 뭐 그것이 뭐 앙금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마 뭐 이낙연 후보가 뭐 선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 갑자기 정해진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뭐 일리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네거티브 공세도 상당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 변호를 했던 걸 두고 야당에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로서 그 직분에 맞는 그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사람의 무슨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적격성을 따지기는 좀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걸 경강부회로 이렇게 흠집 내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적절하게 지나친 네거티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처가가 이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던데 개발에서부터 인허가 분양 모조리 다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양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아마 절차에 맞게 진행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선거 때가 되면은 항상 그 처가 문제라든지 또 부인 문제에 대해서 흑색 선전 예. 마타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대표적인 마타도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그 이해창 후보의 부인이었던 한인옥 여사의 어떤 기한건설 10억 수수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유인물과 현수막과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온 그 도배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는 마치 그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단순 허위로 밝혀지고 그 당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 내에다가 명예훼손까지 해가지고 벌금까지 물은 적이 있는데요. 예.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때가 돼가지고 각 처가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그 모습이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진짜 퇴출시켜서야 옳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정치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이나 그 마타도에 의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은 그러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더 엄하게 저는 다스려야지 그러한 이들이 저는 그런 무책임한 그 의혹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씨한테 혹은 또 장모님한테 제기되는 문제들이 다 맡아도 거짓 선전,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참 재미나는 게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그때 청와대에서는 보통 그 민정 라인에서 인사검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미 다 걸려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했습니다. 예.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해가지고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후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후보로 돼 있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가면 배우자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하거든요. 비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 정권은 뭘 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후보자들의 서로 자질이나 검증 그 능력을 좀
살펴보는 그런 대선이 돼야지 자꾸 옆에 있는 부인이라든지 뭐 처가에 대해서 이렇게 뒤지는 그런 아주 비겁한 행위들은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행위들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조경태 의원의 이런 이야기에 이상민 의원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가능하면 후보들의 그 국정 운영의 비전이나 또는 그 역량, 또 방향성, 뭐 구체적인 그 방안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주변의 인물의 무슨 하여튼 좀 취업적인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공방을 벌이는 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예, 그거는 뭐 대선이라는 엄중한 직면을 해서 정당이 좀 피해야 될 예. 그 금도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이재호 고문이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했어요. 이거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상민 의원님부터. 글쎄, 이제 뭐 후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뭐 선거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공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뭐 후보자의 사정에 따라서 뭐 공개 석상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나오는 것도 공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예.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호 의원 말처럼 이게 뭐 당락을 결정한 중요한 문제 그렇게는 안 보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네, 그 부분은 이상민 의원님이나 저나 저는 생각이 비슷하다고 보고 예, 있고요. 이재호 그 상임 고문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좀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네, 저는 결국은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또 대통령 후보의 그 능력과 자질, 예. 국정 운영의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또 시대 정신을 반영시키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뭐 처가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뭐 당락이 결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나간 그런 표현이 예.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윤 후보가 D100일을 맞아서 이제 첫 외부 일정을 잡았는데 전국을 돌겠다. 근데 충청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원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거는 뭐 양당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이 사실 여야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후보를에게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락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첫 외부 일정으로 충청권을 잡았던 것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뭐 지역구가 또 충청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충청 지역을 아내와 함께 돌고 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 지역 지지율이 또 상승한 건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난주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번 쭉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서울 지역을 돈다 뭐 이런 일정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늘 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줬던 서울 지역이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아요.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불만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를 넘어서는 그런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를 하면 또 수도권의 마음을 다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 대선 제3지대 변수도 주목되는데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움직임,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선거는 정권을 교체하느냐 또는 정권을 계속 재집권을 하느냐 그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 정신, 대의는 저는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유력
유력한 그 제1야당으로 저는 표 쏠림이 역대 선거 가운데서 가장 많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그보다는 제3지대의 그 힘은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요. 예.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하나로 원팀으로서 활동 뭉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안철수 후보하고도 단일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안 후보가 뭐 본인이 이번에는 절대 단일화가 없다고 예.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저희가 하자 말자라고 논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연대라든지 어떤 뭐 정치 철학에 대한 생각은 또 유사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꾸준히 서로 그 교감을 이루면서 아마도 그 뭐 각자가 아마 출마를 계속 그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예망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후보 쪽으로 표 아하. 쏠림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예. 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있는데 이재명 심상정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조금 출발선이 좀 손해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런 것까지도 상정을 하고 그렇지만 예. 지금 뭐 조경태 의원께서 정권 교체의 그 국민적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의 국민의힘 후보 쪽에 그 정권을 교체하는 건 또한 국민들이 반겨워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물론 이제 많은 혼란스러움도 있고 선택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윤석열의 국민의힘 후보 그쪽에 정권을 맡기는 것 또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좀 분발하면 그 민심을 저희들이 많이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늘 논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